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1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새롭게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 비결 알아봅니다. 굿모닝 건강 이야기. 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저희가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주치 기승국 원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방송은 처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학회 가서 발표는 많이 했는데 예.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 업계 말로 뭐 입봉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는 그 네. 오늘이 바로 그 입봉한 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광인데요. 예, 먼저 저희가 소개를 홈닥터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닥터의학과 원장 기승국이고요. 저는 예방의학과 전문이에요. 사실 저는 노화를 연구하는 예방의학자였는데요. 예방학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환자를 보면서 이 이론을 좀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의원을 개원하고 예.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원장님이 노화 연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우리 기승국 원장님이 몇 년생인가?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이를 예. 미리 들었는데 요즘에 그 말 유행이잖아요. 저속노화.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속노화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끄럽고요. 저는 사실 겉으로 얼굴이 좀 하얘서 그렇지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을 다 먹고 있어서 굳이 아주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저 너무, 혹시 야,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문자로 우리 기승국 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될지 진짜 한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은 이제 뭐 예방하는 게 뭐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맞아요. 뭐 그런 젊었을 얘기, 때 지켜라. 예. 예. 바로 그런 쪽에서 이 예방의학과 예, 이제 종사하고 계신데 이 예방하기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방학과 의사를 아마 현실에서 거의 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익숙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예방학이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해요. 뭐냐면 뭐 일반 임상과는 병이 있으면 나았다 이러면 되는데 예방학과 의사는 굉장히 잘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잘해야 본전. 네, 잘해야 본전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학의 기본 아래 역학이라는 게 사실 병의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학에 가까운데 그래서 뭐 의료 AI나 의료 데이터 다루는 것들을 역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는 환자 보는 의사보다는 환자 데이터를 다루는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역학의 기본 아래 환경의학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직업 현장에서 산업의학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같이 그 지역사회 레벨 그다음에 개인 수준에서 임상 예방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환자보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국민건강연구원에서 갔더니만 한 분이 굉장히 한탄을 하시는 게 자기는 음주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예산이 제정된 게 14억이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정책하고 제도를 다루시는 보건관리하신 분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진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책이나 분석하고 좀 이런 거가 더 밀접하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은 현실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네요. 안 보이는 곳에 계신 겁니다. 예.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그럼 한 해 배출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보통 1년에 한 5명 정도 요즘 많이 줄어서 올해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학회 가니까 3명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방의학 학회에서 이제 네. 다 만나시는 네. 거고. 예. 정말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어떤 기초 순수 의학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이유. 제가 계속 돌려 말하고 있는데 여튼 이게 약간 이게 안 돼서 안 그러신 되죠. 거죠. 네. 예. 이게 돈이 잘 됐으면은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계속 주로 연구 쪽에 많이 종사하고 환자도 안 보다 보니까 예. 계속 밀리고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말을 쓰면 그러지만 환자를 안 보면 결국 이 부분이 좀 금전적인 부분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하고 예.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인식이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죠. 네. 아니 근데 전공의 배출이 이렇게 적으면 그럼 대학병원에 지금 이 과가 있는 곳이 있나요? 예방의학과가? 주로 예방학과보다는 교실로 많이 있어서 의과대학 내에 많이 있고요. 예. 아주 소수로
개설과가 있는 부분은 뭐 환경의학 관련해서 예. 개설돼 있는 과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주로 연구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예방의학과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시는 이유 뭔가 가치관이 뚜렷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방학과 의사가 그렇게 돈을 바라고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저는 개원한 것도 환자 직접 보면서 저는 사실 보건 정책 전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전달 체계를 좀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어서 제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 베드로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료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목적에서 운영하는 게 많고 사실 그런 목적에서 운영한다면 한 최소 20년 이상은 음. 계속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문자 나왔는데 5094번님 우리 기승국 원장님 35세? 이렇게 주셔 10살은 더 35세? 땡. 저희가 나중에 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앞서서 저희가 홈닥터 예. 수치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네. 저는 좀 건강 노학적 전문가다 보니까 노인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려고 했고 처음엔 굉장히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전문이니까 누군가 찾아오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간 환자가 진짜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도 마찬가지로 의뢰도 안 들어와요. 방문 진료하는 것도. 예. 그래서 조금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쌓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환자가 들어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직접 방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인구 집단을 방문할 때는 기업 산업보건의료 역할을 하면서 예. 기업 건강관리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원장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샵0999 9번 먼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기승국 원장님 예.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이와 함께 고혈압과 관련된 질문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나이 들면 고혈압 약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예. 고혈압 그 역학적으로 보면 60대 한 60% 먹고 있고 70대 70%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달고 산다. 네. 뭐 그 흔히 걸리는 병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뭐 내과 의사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좀 역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고혈압이 병으로 인식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예.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은 사선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인데 이분이 중요 인물이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검진하면서 혈압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혈압이 140에 100 정도 나왔거든요. 예. 요즘 같았으면은 약을 먹었겠죠. 예. 일단은 정상 혈압이 어느 정도? 120에 80 네. 이하여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약을 먹었을 텐데 그렇죠. 전혀 그 당시에는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약을 먹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도 주치의 정할 때 분명히 본인이 두통이나 이런 건강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치의를 정할 때 이 문제에 주목해서 주치의를 정한대요. 어떤 과 주치의로 정하셨는지 아세요? 뭘로 했을까요? 심혈관? 아니 모르겠네요. 네, 이비인후과 그래요? 의사를 주치의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혈압 문제가 아니라 부비동후 문제로 봤거든요. 입, 코, 인후 이쪽을 문제로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치의를 이비인후과 주치의를 정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사선이나 하시니까 12년 넘게 하셨거든요. 예. 그 사이에 계속 혈압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비인후과 주치의는 계속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180에 100이 넘어도 정상입니다. 근데 180에 100이 넘으면 제가 산업보건의로 활동하면서 이게 고혈압적 위기거든요. 예. 업무에서 빼버립니다. 아.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계속 정상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혈압이 240에서 130까지 올랐어요. 140.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예. 그때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바꿨죠.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게 너무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예측이 저희한테 어렵네.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약이 없어요. 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약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항정관제 간질약으로 쓰는 음. 그 페노발비탈 같은 약을 써봤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혈압은 더 예, 예.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빵 터져서 음. 뇌출혈로 63세에 사망하시게 예, 예. 되는데요. 최종 혈압이 몇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아 지금 저 원고 봐가지고 130에 300에 190까지 아,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처음 봤어요 이런 네. 수치. 예. 아니 그러면 이 고혈압의 증세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 증상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드라마 보면 뒤통수를 자꾸 쓰러지는데 아 뒷목 잡고 맞아요, 쓰러질 때. 맞아요. 뒤통수 끝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게 예. 네, 중증도와 증상이 전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한 방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런 네네. 얘기 있는 게 이 병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서 예. 미국에서는 이제는 고혈압이 문제인 것 같다. 음. 이런 얘기가 나면서 메사추세츠주 프레밍엄에서 음. 심혈관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프레밍엄 음. 허트 스터디라는 건데요. 예. 그게 인구 집단 그 프레밍엄식의 인구 집단을 놓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밍엄 허트 스터디 심장 연구 홈페이지 가면 76년의 헌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6년간 수많은 연구자, 예. 과학자들이 그걸 추적 관찰해가면서 예, 예. 혈압이 위험하고 또 심혈관계의 위험인자고 음. 위험인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 자체도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고혈압 기준도 계속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완 기혈 예. 앞에 120에 80면 뒤에 혈압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앞에 혈압이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160 그다음에 140 예. 이런 식으로 혈압이 고혈압의 기준이 낮아져 왔고요. 예. 요즘은 또 고혈압 전 단계 140이 안 되더라도 예. 그 전부터 좀 관리해야 되지 않냐. 충분히 위험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리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예. 네, 네, 그렇군요. 위험 단계는 140부터다. 네, 네. 약을 먹어야 되는. 예. 사실은 위험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야죠.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140에 90. 그렇군요. 그게 기준이 되겠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혈압기를 재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병원에 갈 때 네. 저처럼 조금 이제 좀 늦는 사람들 헐레벌떡 가다 보면 혈압이 확 올라가 있고 또 어떨 네. 때는 또 괜찮고 맞아요. 못 믿겠다 이런 분도 많으세요. 사실은 혈압은 어떤 의미에서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잘 진단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 혈압이 어느 때 랜덤한 혈압이 아니라 예. 최안정기의 혈압이에요. 그래서 음. 병원 가면 긴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은 안정하고 휴식기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안정기 혈압이고 조작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재시고 예. 그 다음에 아침에는 소변 보고 식사 전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측정 전에는 30분 이내에 술이나 담배, 커피 드시면 안 되고 젤 때도 뭐 다리를 꼬거나 예. 하면 안 되고요. 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 그 검색 엔진 가셔서 가정 혈압 측정 방법 검색하시면 고혈압 예. 학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가정 혈압 측정 방법. 네. 예. 그게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 측정해서 예. 평균을 내셔가지고 예. 평균적으로 집에서 재면 또 혈압 기준이 낮아요. 135에 85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35나 85 둘 중에 하나로 넘으면 예. 이걸 가지고 동네 의원에 가시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네.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네. 예. 아니 관련해서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아침 혈압과 잠들기 전 혈압이 다릅니다. 어느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먹나요? 라는 질문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측정을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아침 혈압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혈압을 측정한다는 게 혈압은 계속 변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시계열적으로 보면 한 번 측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종의 사진을 찍는 거고요. 예. 동영상 찍듯이 여러 번 측정하셔서 예. 평균을 내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둘 다 하셔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없이 예. 처리해 줄 겁니다. 아니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혈압약을 그야말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또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 먹을래 이렇게 또 맞아, 고집 맞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네. 어떤 게 맞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고혈압이 질병이 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들이 과학에 의해서 76년간 피와 땀을 걸쳐서 만든 결과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따르시는 게 맞고요. 그 약을 먹으면 계속 먹는 게 안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안경 썼다고 해서 안경을 썼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낫지 않는 병에 걸려서 계속 평생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을수록 우리 몸에는 합병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예.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예. 손상이 쌓이는 거예요. 안경을 쓴다라는 표현하니까 딱 와닿긴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뭐 고칠 수는 없지만 네. 그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좀 약이 필요하다. 네. 맞아. 아니 또 그리고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약간 저희처럼 약간 40대 아 벌써 고혈압약 먹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 사실 좀 하거든요. 좀 빠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더 강력하게 조절해야 돼요. 아.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예.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일찍 높았는데 나의 정상은 이거야가 아니라 남들은 보다 더 빨리 걸렸다. 예. 더 강력하게 조절하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정상 혈압 수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혈압이 140에 90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뭐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먹지 말라고도 하고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의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사가 환자를 헛갈리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저도 가이드라인 만들어봤는데 과학적 근거를 모두 수집한 후에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한 후에 고혈압 가이드라인, 예. 각종 임상 가이드라인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의사가 개인적인 나의 경험이나 기호에 따라서 판정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140에 90에 도달하면 정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약을 드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의사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수치로. 예, 약 예. 먹는 걸 꺼려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튼 고혈압은 안경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렸잖아요. 고혈압의 증상. 근데 이게 두통이 그냥 일반적인 거죠? 두통도 거의 없습니다. 증상은 거의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실제로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예. 정말 드라마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듯이 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 후 살인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예. 생각보다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300이 되도록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예. 하지만 연구자들이 야 이거는 미리 관리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예. 심혈관계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질환화한 거고 조금 빨리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고혈압 뭐 이걸 병으로 우리가 판단 내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이제는 좀 흔한 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된다. 뭔가 우리 원장님이 좀 경고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 방문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삶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이 장애는 예방 가능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기저귀를 차고 계십니다. 똑같이 100년을 살아도 어떤 분은 40년 기저귀 차고요.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고 예. 최후반기에만 약간의 의료가 필요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장님이 아까 그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각 집마다 이 네. 고혈압 측정기는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걸 권유드리긴 해요. 예. 제가 6, 7만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전쟁에 나간 사람이 총이 있어야 돼. 지금이 총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병식도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갖추고 계시지 않죠. 음. 근데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용량을 수시로 재보고. 재보는 거. 네, 재보고. 어. 네. 아까 말한 가정 혈압 측정 방법 검색하셔서 네. 그 방법에 맞춰서 측정해 보시면은 어.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진단 내릴 수 있어요. 어. 아니 관공서에 가보면 이게 혈압 측정기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런 거 그냥 저는 그냥 쓱쓱 지나가는데 뭐 그거 한번 음. 틈날 때마다 이게 이게 네. 뭐라 그러지?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손을. 그쵸. 조금 대신 안정하는 네. 예. 안정하셔야 괜히 돼요. 긴장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그리고 저는 혈압 사실 측정기 왜 집에 아이들을 위한 체온기는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그거 아빠들을 있어야 위한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위한 거. 그런 거 하나 진짜 구비해 놓는 거는 좀 생신 선물로 그런 거 괜찮겠네요. 생신 선물로. 예. 또 나이 들었다고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유, 저희들이 그거 진짜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리 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네. 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까? 이게 그게 속설입니까? 사실은 일종의 제이커브 이론 같은 건데 뭐냐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 사실 저혈압이 무섭죠. 혈압이 0되면 사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당연히 혈압 떨어지면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때는 강력하게 인터벤 중재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전엔 고혈압이 몰랐던 거죠. 그러면 순서가 네. 고혈압 다음에 저혈압 아니, 이게 나오는 사실은 저혈압도 너무 낮아지게 되면 중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혈압도 너무 높아지면 그 전엔 몰랐지만 이것도 이제 뒤늦게 중대가. 사실은 저혈압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혈압이 0되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코너를 같이 하는 이유가 예. 우리가 이제 뭐 미리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런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활 습관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 알고 계셔요.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금연하면 되죠. 음주. 요즘은 완전 금주가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완전 금주하시면 되고요. 운동 하시면 되죠. 예.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로 식이 조절, 살 빼시고 식이 조절 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죠. 저도 남들한테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저도 안 합니다. 네, 그게 참 문제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떡볶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내재적으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걸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그 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이 좋아지겠지만 네. 떡볶이를 먹으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럼 정신적인 행복으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 좋은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일장일단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결국 이익과 그다음에 손해를 잘 따지셔야 되고 네. 젊었을 때는 좀 즐겁게 사는 게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예. 네.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절하고 건강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저는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혈압을 어느 정도 자주 재보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은 네. 수첩 같은 거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매일 측정하는 게 맞긴 하죠. 네, 매일 측정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압은 계속 변화하는 일종의 동영상인데 예. 우리가 찍는 거는 스냅샷으로 한 장 사장씩 찍는 거잖아. 예. 그러면 여러 번 찍으면서 동영상처럼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그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금연을 했더니만 얼마 떨어지더라.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좀 살이 빠졌더니만 살을 뺐더니만 이 정도 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마치 건강 시험처럼 매일매일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임상 실험이라 그러면 너무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네. 나 스스로에게 뭔가 좀 테스팅을 해보는 거네요. 아까 실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천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네요. 그냥 실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뭔가 좀 약간 동기부여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7383번님 문자 주셨는데 와 원장님께서는 요즘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진짜 의사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그런데 정답은 틀리셨어요. 30대 이렇게 진짜 동안이시네요. 우리 정답 이 정도면 우리 그러니까. 원장님 정답 말씀해 드려도 되지 않아요? 예, 뭐 정확한 나이를 예. 얘기하셔도 되고 뭐 예. 대충 얘기하셔도 되고요. 출생 연도로 저는 말씀. 79년생이에요. 완전히 동안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얼굴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기승국 원장님과 함께 홈닥터로서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건강 관리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